안녕하세요, 모터라이프 김성영입니다. 오늘은 2021년형 넥소 시승해 보려고 합니다. 보긴 많이 봤지만 운행은 처음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예전에 투싼 FC EV, 이제 최초의 수소연료 전지차죠. 그 차 프로토타입을 한번 연구소에서 타본 적은 있어요. 그때 수소차를 처음 경험했었고, 이제 넥소를 가지고 시승을 해볼 예정입니다. 21년형 넥소는 연식 변경 모델이기 때문에 많은 것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특히 뭐 외관에서 달라진 거는 거의 없고, 사용자가 실제로 사용할 때 더 편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내려갔거든요. 엄청나게 체감이 올 정도로 내려간 건 아니지만 2021년형이 옵션도 많이 더 보강됐는데 가격은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런 수소연료 전지차는 처음 만들어진 자동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새로운 부속들이 가격이 비싸요. 차량을 많이 만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품 가격도 내려가고, 만들면서 원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생기기 때문에 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더 내려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더 자세한 얘기는 넥소를 직접 살펴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고 있는 고압가스 사용자 자동차 운전 교육, 이거를 이수해야 된대요.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넥소를 운전하다가 검문에 걸리게 되면 벌금이 무려 15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넥소 시승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 이런 거 교육 꼭 받으셔야 됩니다. 2월 달에, 그러니까 이번 달에 이 법이 완전히 없어진다곤 합니다. 근데 아직은 그게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넥소가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동차 같아요. 60년대, 70년대 이럴 때도 유럽에서 올림픽이 열리면 신기술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뭐 전기차도 막 만든 적이 있었고, 수소차 만든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넥소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굉장히 바쁘게 개발한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대차가 동계올림픽을 후원하면서 넥소를 전 세계 선수들 타게끔 해줬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수소차 좀 신기하잖아요. 근데 좀 발전적인 이미지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 모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을 살펴보면 현대차 엠블럼이 붙어 있지만 현대차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제네시스 같지도 않고, 굉장히 독보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현대차에는 이런 무광 컬러가 잘 적용되지가 않잖아요. 제네시스에서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넥소는 이런 무광 컬러까지도 있습니다. 주간주행 등과 앞쪽을 LED로 이렇게 쫙 이어놓은 디자인도 넥소가 현대차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적용이 돼 있고요. 주간주행 등은 이제 양쪽으로 들어오고, 헤드라이트를 완전히 점등시켰을 때 이 앞쪽까지도 LED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밤에 보면 존재감이 굉장히 부각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차는 전기차는 아니에요. 공기랑 수소가 합쳐져서 전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공기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릴도 크게 디자인이 돼 있고, 이렇게 그릴이 재진 잎처럼 디자인된 거는 좀 오래된 현대차 디자인이긴 한데, 넥소의 이런 미래적인 느낌과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릴을 이렇게 반짝이는 소재를 많이 쓰는데, 지금 범퍼와 거의 동일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범퍼를 파놨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릴을 따로 붙인 게 아니라 범퍼를 따로 파놓은 형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일체감도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차도 효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기 역학적인 부분도 설계가 많이 돼 있는데, 이 옆쪽으로 나와 있는 에어 커튼 뿐만 아니라 뒤에 C필러 쪽에도 공기가 흐를 수 있는 구멍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까지도 꼼꼼하게 설계를 한 자동차입니다. 보닛이 한 면적을 전부 차지하고 있고요. 이 파팅 라인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더 매끈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하이드로젠이라고 딱 써있는 엔진룸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건 이제 연료전지 스택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차와 다르게 이 스택의 부피가 굉장히 큰 편이에요. 지금 마치 엔진처럼 딱 들어가져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이 이 차에서 가장 비싼 부품이거든요. 대략 한 4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료전지 스택만 한 4천만 원 되고, 이게 굉장히 비싼 이유가 수소와 산소를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촉매가 필요한데, 촉매에 팔라듐 그리고 백금 이런 소재가 들어가는데 지금 전부 수입을 하고 있고, 이것도 생산량이 워낙 적다 보니까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국산화를 하겠다 해서 국산화 연구를 진행 중인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전기 모터가 놓여 있고요. 넥소는 구형 투싼을 기반으로 만들었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바닥을 평평하게 배터리만 깔면 되는데, 넥소는 그렇지가 않아요. 배터리도 들어가지만 일단 수소 탱크가 동그랗고 부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것을 집어넣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차체 프레임도 바꾸고 설계도 좀 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는 같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좀 다른 차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싼보다는 크기도 조금 더 크고 위로도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야 실내 공간도 나오고 여러 가지 새로운 부속을 넣을 수가 있었어요. 이 옆모습 같은 경우도 우리가 흔히 봤었던 현대차 제네시스는 좀 다른 모습을 띠고 있고, 이 휠 같은 경우도 지금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새겨진 무늬들을 보면 이건 또 요즘 제네시스가 쓰고 있는 방식이잖아요. 현대차와 제네시스가 굉장히 짬뽕이 돼 있는 그런 느낌이고, 미래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도어 손잡이 같은 경우는 팝업 스타일이 적용됐습니다. 문을 잠그면 자동으로 내려가고 문을 열면 튀어나오는 스타일이고요. 주행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뒷모습도 굉장히 개성적입니다. 여느 현대차도 차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좀 심플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넥소 자체가 좀 둥글둥글해요. 그래서 이런 면 같은 것도 진짜 항아리처럼 둥글둥글한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는 이제 퓨어셀이라고 써 있고, 이런 부분도 좀 보석처럼 꾸미는 것들, 지금 넥소가 개발된 지 좀 오래된 차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창 현대차가 많이 쓸 때 있었거든요. 반짝반짝하게 보이게끔 하는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핀을 상당히 많이 달아놨어요. 이런 핀을 많이 달아놓으면서 공기가 조금 더 빠르게 흐를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이 차는 배기가스를 뿜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머플러는 없고, 이 아래쪽에 물을 배출할 수 있는 배수구가 있어요. 배수구는 지금 이 뒤쪽에 2개가 있고 앞쪽에 1개가 있습니다. 그 배수구를 통해서 물이 나오고, 원래는 시동을 끄면 이 배수구가 열리면서 물을 자동으로 배출하는데 여기서 좀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스위치로 이 배수구를 언제든지 열 수 있게끔 개선이 됐다고 해요. 이 안쪽에는 고전압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소를 연료로 하지만 어쨌든 그 수소에서 만들어진 에너지, 그리고 회생제동 시스템으로 이 고전압 배터리를 충전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전압 배터리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도 하고 가속을 할 때는 또 보조를 해주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용량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배터리로만 만약에 가게 된다면 10km 미만으로 달릴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트렁크 공간은 여러 가지 손해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차체 크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여유로운 공간은 아닙니다. 시트를 완전히 접으면 딸깍하는 체결음까지 들리고요. 굉장히 평평한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넥소가 차박하기 굉장히 좋다고 해요. 왜냐면 일단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아요. 참고로 지금도 시동은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소리도 나지 않고 배기가스가 나오지도 않고, 연료만 가득 있다면 캠핑을 하는 동안 내내 시동을 걸어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기도 쓸 수 있고 220V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공간 자체도 상당히 좋은 공간이 나오고 평평하게 설계를 잘 해놨습니다. 그런 부분은 SUV의 기본적인 실용적인 측면까지도 좀 고려를 많이 한 자동차예요. 실내에도 현대차 같지 않은 느낌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습니다. 요즘은 너무 자동차들이 획일적이야. 디자인도 막 비슷하고 실내 레이아웃도 다 비슷한데 넥소는 확실히 다른 부분이 많이 있죠. 일단 지금 이 컬러 자체도 좀 화사한 느낌을 많이 주고 있고,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유니크하죠. 실제로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편한 편이고요. 이 왼쪽 오른쪽에 패들 시프트처럼 놓였는데 이 부분은 회생제동 시스템을 조절하는 겁니다. 센터 콘솔 디자인이 완전히 다르죠. 이런 전자식 기어 셀렉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좀 자유롭게 디자인을 할 수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이 콘솔을 위로 높여놨기 때문에 조작하는 건 정말 편해요. 확실히 앞에서 이렇게 뭔가를 누르는 것보다 이렇게 편안하게 운전하면서 여러 가지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이런 구조는 상당히 좋습니다. 버튼이 굉장히 많지만 다 크고 분할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 없이 조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처음 넥소가 나왔을 때는 가운데 쪽에 7인치인가 8인치였어요. 지금은 10.25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하게 정보를 보여주고 있고 예뻐졌어요. 자, FCV 메뉴가 있고 주행 가능 거리 207km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반경으로 보여주죠. 이만큼 갈 수 있다. 환경 기여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달린 것만큼 성인 22명이 하루에 숨쉬는 공기를 정화했다는 거예요. 수소 연료 전지차라는 게 수소와 산소가 결합을 해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청정한 산소가 필요합니다. 도로를 달리면서 공기를 빨아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안 좋은 물질도 있고 미세먼지도 있고 어쨌든 순수한 산소는 아니니까 차에서 걸러주는 거예요. 거의 순도 100%에 가깝게 정화를 하고 수소와 결합을 시키는 거거든요. 나쁜 공기를 빨아들이고 배출하는 거는 물밖에 없으니까 환경이 더 좋아진다는 얘기죠. 사실 이론적으로 중국의 넥소를 쫙 깔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미세먼지 없어지죠. 황사도 아마 없어질 거예요. 실제로 전기차는 배기가스를 뿜어내지 않는다라는 걸로 친환경이지만 수소차는
배기가스도 내뿜지 않지만 공기도 정화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휘어진 가죽 질감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디자인도 세심하게 꾸며놨어요. 보통 현대차와는 달라서 더 좋은 느낌이 들고 스피커 그릴도 너무 이 차에는 안 어울리게 사치스럽게 고급스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도 있고 이쪽 부분에 수납 공간도 있어요. 그리고 보조석 같은 경우는 컵홀더가 이쪽에 마치 스포츠카처럼 오른쪽에 이렇게 별도로 놓였습니다. 실내 인테리어가 산뜻하고 미래적인 느낌이 드는데 요것만 좀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와 멋있다 새롭다 하는데 딱 보니까 옛날 차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고 조금 더 신경 썼다면 넥슨은 좀 특별하니까 전용 부품으로 이런 방향지시나 와이퍼도 색상을 좀 톤을 맞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다른 부품 껴져 있는 것 같은 느낌? 엔진 스타트 앤 스톱이 아니라 파워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꾸며주면 예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센터 콘솔 아래쪽으로도 수납 공간이 있고 이쪽에 무선 충전 패드까지도 있습니다. 넥소 내장재에는 바이오 소재가 첨가된 자재 34kg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오 탄소 함유량은 11%. 바이오 탄소 함유량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가죽이나 뭐 직물 그리고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바이오 소재가 적극 사용됐다고 합니다. 어쩐지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뒷좌석 상당히 넓습니다. 이 슬라이딩은 안 되는데 등받이 조절은 꽤 되는 편이에요. 등받이 조절은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렁크를 좀 더 넓게 쓸 것이냐 아니면 뒷좌석을 편안하게 갈 것이냐 선택할 수가 있고 역시 실내 공간은 뭐 수소차, 전기차, 그냥 내연기관차, 현대차가 정말 잘 뽑아요. 열선 시트 있고 뒷유리는 그냥 원터치가 안 되네. 그리고 창문은 다 내려갑니다. 앞좌석 같은 경우는 이중 접합 유리가 사용됐는데 뒷좌석은 이중 접합 유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송풍구도 있고 220V 전원도 있습니다. 이렇게 암레스트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썬루프가 있는데 면적이 굉장히 작아요. 보통 SUV들은 이 뒤까지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은 상당히 아쉽고 수소 연료 탱크가 아마 이 시트 밑바닥에 있을 거예요. 연료 탱크가 면적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렇게 둥그렇고 거의 카본 소재로 만들어져 있고 수소 연료 탱크의 내부 압력이 엄청나게 높거든요. 그런 것들을 견디기 위해서 두께도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전성 테스트할 때 권총으로도 쏘고 뭐 AK 우리 소총으로도 쏘고 불에도 던져보고 낙하도 해보고 별의별 짓을 다 해서 그런 것들을 통과한 후에 자동차에 장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를 가득 담고 있는 탱크가 이 시트 밑에 있지만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일반적으로 수소폭탄에 사용되는 수소차가 사용하는 수소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 원자 기호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정말 만에 하나 수소 탱크에 구멍이 뚫려서 수소가 만약에 새 나온다고 쳐요. 그리고 누군가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 그래서 불을 딱 켜요. 그럼 폭발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오히려 옆에서 불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수소 탱크의 밸브를 열게 되면 그 압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 불을 다 꺼버린다고 해요. 그리고 수소는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하늘로 굉장히 빠르게 사라져 버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용하는 연료는 다르지만 이 차도 결국에는 전기 모터로 바퀴를 굴리는 차예요. 그래서 느낌은 전기차와 매우 흡사합니다. 일단 속도를 높이는 상황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전기 모터가 출력이 워낙 출중한 편이기도 하니까 그런 도심 그리고 골목길에서는 뭐 거의 불편함이 느껴지질 않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순간적인 가속도 좋습니다. 전기 모터는 출발과 동시에 강력한 힘을 내주기 때문에 뿅 튀어나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이 출력 자체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차체 크기, 무게를 고려한다면 부족하진 않지만 힘이 엄청나게 여유로운 편도 아닙니다. 하지만 시속 80km 이하에서는 언제든지 추진력을 원하는 만큼 발휘시킬 수가 있습니다. 주행 모드는 노멀 에코가 있고 이 에코를 오랫동안 누르고 있으면 이 에코 플러스 모드까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 속도도 굉장히 이른 시점에 제한이 오기 때문에 스포츠 모드를 별도로 아예 염두를 하지 않은 것 같네요. 도로를 달리는 느낌 자체가 상당히 부드럽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19인치인 것을 감안해도 굉장히 좋은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전기차랑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전기차는 굉장히 무거운 배터리가 밑바닥에 쫙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무게 중심면에서 이로운 부분들이 있는데 넥소는 그런 편은 아닙니다.
전기차 SUV 타는 것과는 좀 달라요. 오히려 내연기관 타는 그런 느낌이 그대로 듭니다. 실질적으로 무거운 부품이 내연기관과 거의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색다른 이색적인 감각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소리가 안 날 뿐 평소 타는 자동차와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아요. 이 주행 가는 거리가 줄어들면 위기의식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마치 배그에서 이렇게 줄어드는 것처럼. 자, 이렇게 보시면 수소 탱크 그리고 배터리가 있죠. 지금 힘을 내서 가속을 하는 상황에서는 수소 탱크에서 에너지를 보내면서 배터리에 있는 힘까지도 갖다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달릴 때는 수소 에너지만 쓰고 있고, 가속을 하는 상황에서는 배터리까지 보조를 해줍니다. 그리고 속도를 줄이는 상황에서는 자, 반대로 모터가 배터리를 충전시켜주죠. 에너지 회생 제동 시스템으로 적극적으로 배터리를 충전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전기차의 에너지 회생 제동 시스템보다는 그 제동력이 그렇게 센 편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주된 에너지원은 배터리가 아니라 결국엔 수소 탱크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 회생 제동 시스템이 이렇게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줄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이 그림은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실제로 수소 탱크랑 배터리의 위치는 맞고 모터의 위치도 맞는데, 원래는 연료 전지가 이 모터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죠. 자, 이렇게 도심에서 달리게 되면 앞차가 내뿜는 그 배기가스를 넥소가 다 먹는 거죠. 나오는 걸 먹으면서 공기를 정화시켜주고, 확실히 넥소 같은 경우는 상징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모델이기도 하고, 일반적인 대량 생산 자동차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현대차는 많이 달라요, 느낌이. 처음 만든 수소연료 전지 전용차지만 투싼 FC EV를 미리 만들어 봐서 그런지 좀 어설픈 부분들이 그렇게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처음 내놓은 자동차 치고는 완성도가 꽤 높은 것 같아요. 넥소가 생김새가 굉장히 둥글둥글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렇게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리게 되면 풍절음이 그렇게 거세게 들리지 않습니다. 차체는 꽤 큰 편인데도 바람이 부드럽게 차체를 타고 넘어가는 느낌이에요. 확실히 이 노면 소음은 꽤 큽니다. 이 부분은 귀에 유독 거슬리네요. 자, 이게 연비가 쉽게 알아채기 힘들게 표시가 되거든요. 킬로그램 단위로 나와요. 보통 자동차는 리터 단위로 나오잖아요. 1리터당 몇 킬로미터를 갈 수 있다 나오는데, 이 차는 수소의 크기를 표현한 단위가 적혀 있다 보니까 연비 환산이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1kg의 수소로 100km를 간다고 해요. 그리고 넥소에는 약 6kg 정도의 수소를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넥소가 완충이 돼 있으면 뭐 600km 정도 간다는 계산은 나와요. 근데 이 문제는 결국엔 충전이거든요. 주유소 같은 경우, 그리고 전기 충전기 같은 경우는 그냥 연이어서 계속 충전이 가능하잖아요. 주유기로 한번 주유 넣고 다음 차 오면 또 넣고 이런 게 되는데, 수소 충전 같은 경우는 압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수소를 집어 넣게 되면 연이어서 곧바로 넣기가 힘들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기차 충전기도 계속해서 발전이 돼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소 충전소의 그런 충전기도 더 발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지금 잘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지만, 그냥 기름 넣는 자동차 생각하시는 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아직은 굉장히 멀게만 느껴질 거예요. 저도 상암동에 굉장히 오래 살았고 수소 충전소가 있어요. 상암동에 수소 충전소가 있었음에도 넥소를 선택하기 쉽진 않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타기 위해서 연료 넣고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굉장히 아직은 좀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와 다르게 연료전지 스택의 수명이 있습니다. 연료전지 스택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가 못해요. 10에서 15년 정도가 지나면 아마 처음에 효율을 발휘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 것들도 조금 전기차와 다른 문제고, 앞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시속 100km 정도를 넘어서니까 그 도심에서 보여줬었던 민첩함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차가 굉장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느낌도 아까와는 사뭇 다르고요. 출력 제한도 좀 많이 걸어 놓은 것 같고, 전기 모터의 힘도 최고 출력 면에서는 이 차의 크기, 무게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고속에서는 굉장히 힘차게 달려나가는 느낌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드럽게 주행하고 경제적인 운전을 하기에는 뭐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대략적으로 느껴지는 뭐 비교 정도 비교가 되는 느낌은 2.0 디젤인데 약간 최고 출력이 디튠돼 있는 폭스바겐 T6 정도에 들어가 있는 그 정도 수치를 지닌 엔진이 들어가 있다고 느껴져요. 근데 아무런 소리가 없고 뭐 진동도 없고 뭐 그렇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 2021년형 넥소를 시승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그렇게 가까운 차라고 느껴지진 않지만 이 수소차의 유용함들을 알려주기에는 충분히 제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여건이 되시는 분이라면 생각보다 저렴하거든요. 보조금이 뭐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4천만 원 정도 보조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다른 시승차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 See your eyes in every stranger